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 제목으로 5월에 0.75% 인상 확률이 99%를 기록하고 있다 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진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의 확률 가능성 표입니다. 그래서 5월 4일날 75%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99.6%로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6월 15일에 FOMC에서는 1.5% 금리 인상에 대해서 현재 70%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만 금리 인상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0.5%에서 0.75%로 인상이 된다는 것은 또 한 번 시장에 뷰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포 심리는 현재 갑작스럽게 하락을 하면서 피어로 다시 재진입을 하고요. 시장의 이제 나스닥, 다우지수 하락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테슬라도 마이너스 0.3%, 37% 하락했죠. 중국 증시 일부 중국 상장 종목 이렇게 일부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였고요. 어떤 언론 표현에서는 피해 금요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좀 과도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공포를 준 건 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흐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피해 금요일이라는 제목으로 3대 지수가 2.7% 안팎 폭락을 하였고요. 미국 금리가 한 번에 0.75% 인상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빅테크와 성장률을 공개할 예정이죠. 그래서 애플 이런 종목들이 공개할 예정이고, 옐렌 연준 재무부 장관은 경기 침체 예상하지 않는다, 인플레가 고점일 수도 있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일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겠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인 오데사를 폭격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장관과 그 다음에 로이스 국방부 장관이 곧 이번 주에 키이우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테슬라에 대해서 5천억을 공매도 쳤다고 하는데, 이게서 머스크가 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부자들끼리도 싸우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10월, 즉 중국의 전인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월 연임이 정해지는 이 시기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논리가 작동하면 경제 성장의 먹구름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 수요, 상품 수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27명, 많은 건 아닌데 평소에 4, 5배라고 하네요. 그래서 상하이의 이제 전철을 발전하기 위해 초기부터 봉쇄 전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또 시장은 불안한 요소를 나타내고 있고요. 위안화 가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로 코로나 포기할 수 없다는 정책을 은연중에 밝힘으로써 8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EU에서는 구글과 메타를 강력 규제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법을 합의를 했고요. 연매출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즉 독점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우디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사우디 국부펀드가 최근 우리나라 NC소프트 그리고 일본의 우리나라 기업인 넥슨 등의 주가를 매입하고 있죠. 그래서 신정 성장 산업 및 혹시나 탈달러를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기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라이벌인 이란과 사우디가 현재 관계 회복 회담을 재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중재가 있는 상태이고, 사우디는 최근 예멘 후티 반군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합의를 하였죠. 그리고 대만의 이제 GDP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GDP를 제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TSMC의 영향이 크고요. 앞으로 이제 대만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인데요.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위에서 설명드리겠고요.
인도네시아가 28일부터 식용 팜유 수출을 중단합니다. 팜유는 우리나라 라면 등 식품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파장이 촉각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란 한 판이 7,000원대를 훌쩍 뛰어났다고 하는데 사료값의 상승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0일날 최종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크게 하락하였고요. 미국 5년물이 3%를 살짝 넘고 2.94%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 등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 실적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죠. 넷플릭스 충격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연준이 5월 0.75% 인상 가능성이 갑자기 100%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겁주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날씨가 가까울수록 확률은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경계할 필요는 좀 분명히 존재하고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의 확진자 증가 추세는 하락의 초입 공간에 들어섰는데 이제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데이터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베이징으로도 확산이 되면서 베이징 봉쇄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은 항구 도시 오데사를 미사일 공격했고요. 어쩌면 우크라이나를 내륙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몰도바의 동쪽인 그리고 칠레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와 연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의 위협은 유럽의 중부까지 확대됩니다. 이 와중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마크롱이 당선되면서 혹시나 르펜이 당선되어 프렉시트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마이너한 불확실성이었지만 트럼프 당선 사례가 있었기에 세계 주류의 투자자들을 겁먹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일단 우리나라 시장 하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은 여전합니다. 다만 상방도 제한적이고요. 이제 5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0.75% 인상을 정말 할 것인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선반영할 것입니다. 국내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 테마주들의 강력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테마 종목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리 인상이 다가올수록 테마주 고점 징후는 더더욱 명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채권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인플레이션 베팅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5월물이 3% 인상까지 나타났다가 다시 하락한 모습, 그리고 10년물이 더 이상 뻗지 못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베팅을 토해내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불확실성 여전하고 시장은 조울증 환자 같고 예측은 예측보다는 대응이고 다만 긍정론을 가지고 장기 투자자는 밸런스를 조정하고 즉 현금을 충분히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이번 주 특히 오늘 조금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게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야놀자 뉴스에 따른 야놀자 테마주가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에너지, 천연가스 이런 인플레 섹터와 리오프닝,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의 성장 섹터, 이 부분은 오늘 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가리지 않고 하락했고 미국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0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은 2.95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하락 2% 하락,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타 뉴스 보겠습니다. 야놀자 3분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을 한다는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제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문제는 언제 상장할 추진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주로 테마주로는 SBI 인베스트먼트, 아주 아이비 투자 등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이 난기류를 맡았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쟁 침해 심사가 강화했다는 소식인데 반독점 여부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한항공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난관이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리오프닝의 이제 대장주가 될 수 있었으나 현재 뻗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BBQ도 치킨값을 2,000원 인상하는데 한당하네요. 하림이 가격을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BBQ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자율주행차가 규제에 발목을 잡히나 하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임원들이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38억 원치 매수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리고 K-팝에 대해서 한국의 엔터를 추종하는 ETF가 곧 출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테슬라는 1분기에 생산의 전기차 절반이 LFP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했기 때문에 LFP의
이제 배터리 확장세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CATL의 미국 진출과 연계돼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AGS라 고려화학과 LG화학은 원자재 확보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를 더욱더 원활한 수급을 하기 위해서 합작 법인을 4달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나왔던 뉴스지만 더욱 강화되는 뉴스고요. 그리고 어젯밤 9시까지 300명대 이제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영화관에서 팝콘, 이제 마트 시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마스크를 벗는 날이 가까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뭐 중요한 일정으로는 코카콜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마침 음식료 사태이죠. 그리고 일본은행의 지정가 국채 무자금 위협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열병식 개최 예정이고요. 국고채 5년물 입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극장 취식 가능하고 국고채 20년물 입찰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차 등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정입니다. 구글, GE,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비자, 펩시코, GM,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의 이제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미국의 3월 신규 주택 매매 데이터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 간의 우크라이나 관련 국방장관 회의 개최이 예정이 되는데, 미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KH 일렉트론이 KH전자로 상호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현대철, JB금융지주 등의 이제 실적 발표 예정이고, 현재는 소재는 상장 폐지.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의 공개 테스트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관련주가 다시 부각될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시장도 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게 돼서 안타깝고요. 그래도 이제 밸런스 잘 유지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빠르게 이제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